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서 바다를 폭탄 세일하다 보니까 우리 바다가 난개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개발, 운영, 제조, 금융 등의 이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이 해상풍력 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했다가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은 바다에서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 발전을 개발, 운영하는 88개사 중에 외국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했습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66%인 19기가와트가 이들 외국 업체 소유입니다. 개발 운영 분야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풍력 발전 기업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 참여자는 SK 에코플랜트, SK 이노베이션, SK ENS, 한화 등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풍력 발전 제조 부문의 핵심인 발전 터빈 시장에서는 작년 말 민간 발전사 기준으로 83%가 외국 제품이었습니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은 외국계가 사실상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 중 90%를 해상 풍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 하더라도 국내 금융회사 점유율은 2030년 해상 풍력 PF 시장 90조 원의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시장을 급성장시키기 위해서 20%에서 30% 싼 중국 자본을 활용할 것인가,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기술과 산업을 활용할 것인가.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시장에 밀려 들어오는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에 이 같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0.125기가와트 규모인 해상 풍력 시장을 2030년 100조 원, 약 14기가와트, 2036년에는 188조 원, 27기가와트대로 키울 계획입니다. 해상 풍력 산업에 철강, 조선도 영향을 받는데요. 중국 자본을 활용하자는 사업자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값싼 중국산을 적극 채용해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일본, EU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중국은 한국만큼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터빈을 2개 구입하면 1개를 끼워주는 2+1을 제안하거나 해저 케이블 가격을 한국산의 70%에 맞춰주겠다는 곳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대부분의 사업자는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소탐 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자칫 국내 해상풍력 관련 산업 전체를 통째로 중국에 넘겨줄 수 있어서입니다. 중국은 한번 해상풍력 사업을 따내면 개발, 운영, 제조, 금융의 전 주기를 자국 산업과 자국 자본으로만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비에서 발전 터빈과 전선이 차지하는 비중만 각각 35%와 15%인데 우리 스스로 35조 원과 15조 원 규모의 이 발전 터빈과 전선 산업을 키울 기회를 중국에 줘버리는 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철강, 해상풍력 건설 사업에는 해상풍력 설치 선박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산업이죠. WTIB는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를 지키는 분야입니다. 해상풍력 시장을 중국에 내주면 철강, 조선 같은 연관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산업계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을 지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발전 타워와 전선 같은 비핵심 제조 산업을 제외하면 해상풍력 산업의 주도권이 이미 해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올 8월 말 기준 해상풍력 개발 운영권이 총 88개 발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국내 발전 공기업 몫은 9개로 10%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인 해상풍력의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기업이 PF를 통한 금융 조달을 할 때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핵심 설비인 발전 터빈 분야에서 국내 양대 제조사인 두산 에너빌러티와 유니슨의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세계 풍력발전 터빈 시장의 추세가 15메가와트급으로 이렇게 대형화하면서 국내 터빈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러티와 유니슨의 기술력이 4메가와트급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새로 채택된 발전기 터빈만 놓고 보면 국내 제조사 점유율은 17%로 더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가장 심각한 분야는 외국계가 사실상 독점하는 금융 부문입니다. 발전 사업자들은 이렇게 그 풍력 발전 사업을 할 때요, 100% 다 자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자기 돈 한 10% 정도를 넣고 나머지 90%는 PF 대출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90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금융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국내 연기금은 경험 부족과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요. 올해 4월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9조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펀드를 결성해서 대부분 해상 풍력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 전체 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8조에서 10조 원인 가덕도 신공항과 달빛 고속도로 건설에는 혈세 낭비 논란이 뜨거운데 이 100조 원짜리 시장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시장을 중국이나 해외에 넘겨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구축한 해상풍력 사업을 기반으로 미국 풍력 발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중국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의 자국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페이스북이 캘리포니아주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 사업 수주를 위해서 중국 차이나 모바일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자 중국 기업을 배제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적 케이블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중국계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 반대로 결국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EU 지역 해적 케이블 인프라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ZTE 등 고위험 사업자를 단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EU가 해상풍력 사업에서 중국계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해적 케이블을 매설하는 단계에서 파악된 지형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군사훈련 지역과 잠수함 이동 동선 등 민감한 군사 정보도 중국 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업계에서 중국이 이 미국 등에 우회 진출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한국 내 법인을 통해서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 등이 대중국 제재를 우회할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미국과 일본, EU가 이렇게 전부 다 중국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포위망의 어떤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분야에선 비아디 등 중국계 기업이 한국과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런 협력이 대중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에도 중국산 해적 케이블을 쓰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런 규제에서 빠져 있다. 중국이 한국 지역에서 얻은 데이터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생산하던 원전이 갑자기 스톱이 되니까 전기가 부족하겠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눈을 돌린 발전원이 태양광이었습니다. 풍력 발전은 환경영향평가 건설하는 데만 10년이 걸리니까 일본 정부가 바로 도입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태양광 발전은 값싸고 신속하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적극 채용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사주는 고정가격 매수제도 FIT를 2012년 도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적극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9%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부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의 비율이 5%였는데요. 이 원전의 비중이 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태양광 시장을 키우는 데 급급한 사이 일본 태양광 산업은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산 값싼 태양광 패널이 일본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일본을 대표하는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인 파나소닉이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에 따르면 2001년 일본 태양광 패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유율이 2012년 9%,
2018년에는 1%까지 추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 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중국 5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9%에 달합니다. 태양광 사례를 교훈 삼아 일본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44%를 이미 차지한 중국의 공세로 시장을 지키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